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 합의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또 당국자들이 돌아가면서 낙관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낙관론이라는 거는 뭐 경제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무역 협상 결과가 계속 나올 거야. 뭐 관세 연장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당국 백악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오늘은 또 재무부 부장관이 향후에 뭐 우리나라 치면 이제 차관인데 어쨌든 향후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결과물 내놓는 국가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서 속속 결과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제 관세 유예가 종료되고 나서 일시적으로 다른 나라들 몇몇 국가들은 올라가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트럼프가 표 들고 보여줬던 관세보다는 좀 낮게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3% 룰이 포함이 됐죠. 그러니까 집중투표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공청회 이후에 다시 한번 처리한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일부는 실망한 목소리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 쪽 의원들 입장을 보면 뭐 이것도 어떻게든 포함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중 투표제도 나중에는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모양새가 됐든 모양 자체가 나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점에 이제 투자자들이 일부 또 안도하는 시황 자체로 본다라면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요인들이 완화가 되면서 대규모 매수를 재개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집중 매수했고요. 그 외에 이제 금속, 옛날로 치면 이제 철강 업종을 금속 업종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화학 업종 이런 것들을 또 돌아가면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종목들은 순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특히 소해 업종이 이번 주 들어서 두드러지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철강,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반면에 이제 조선 방산, 원자재, 그다음에 지주 회사들은 좀 부진한 그런 형태가 나와서 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도 일종의 두드러진 특징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수 차트로 보면 이제 코스피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특히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베트남과의 어떤 무역 협상 이외에 상법 개정이다라는 우리만의 어떤 호재가 어느 정도 어필이 됐구나라는 점을 일부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는 게 어제 꼬리가 되게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 되게 길게 다는데 보통 이제 차트에서 빠졌다가 저렇게 꼬리 길게 달릴 때는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 다음날 반드시 그렇다고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올라간 거는 이제 어제 매수세 들어온 이제 주체들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빌드업을 했던 그런 게 있었고 아마도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효과를 좀 노리고 그 매수가 어제부터 좀 빠진 걸 이용해서 좀 저점 매수를 붙였고 그 매수가 오늘까지 이어진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신 연속적으로 오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올라간 거 가지고는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연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매수가 그 이후에 더 붙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또 박스권 상단가에 있잖아요. 기존에 780, 790 이게 이제 막히던 자리였기 때문에 만약에 플러스가 나면 여기서 800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하루 이틀의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뉴스들은 상법 개정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증권사에서는 일단 보고 있죠. 뭐 3,7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일부에서는 집중투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서 좀 실망스럽다라는 이제 인식도 있긴 하지만 향후에 어쨌든 그 부분이 추가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과연 통과가 되나? 여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일부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 노출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정말 그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일부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자 쪽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은 이제 다른 종목들, 덜 오른 종목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책을 계속 규제하는 쪽으로 내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부동산은 규제, 주식은 부양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정책에 맞설 수는 없죠. 그러니까 향후에 주식시장에 돈이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부에서는 역시 뭐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인데 할 수는 있겠지만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많아서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 쿠션으로 또 관세를 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많이 올랐잖아요.
예, 삼성전자가 또 베트남에 공장 지어놓은 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볼 때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는 우리나라 증시에 일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사안이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이제 오늘 특징주로는 이제 철강주 많이 올라갔는데 중국에서 어떤 감산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료가 나왔는데 되게 세게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재료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건 돈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단타성 자금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재료에 대해서 시장이 좀 거칠게 아주 거하게 반응한다라는 거는 좀 자금이 제법 굵은 자금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특징지로는 상법 개정 노출된 날 지주회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빠지고 또 소부장도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기존의 강세 종목들에서는 자금이 좀 빠지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거래 대금이 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피크를 치는 듯한 단기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철강주는 뭐 연이은 재료들, 뭐 우리나라 철강 관련해서 관세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중국에서 감산,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이야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철강주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주가 오늘 또 올라갔죠. 테슬라가 올라갔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감세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쩌면 뭐 감세안이 통과될지, 그러니까 그 하원에서 거부될지도 몰라. 뭐 이런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재료가 겹치면서 2차 전지가 올라갔는데 또 지금 막히던 121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주는 상당히 중요한 고비에 와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보면 일단 오늘 뭐 삼성전자의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이 오늘 21포인트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바이오라든가 이 세 종목이 오늘 30포인트 올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올라가고 2차전지 제약바이오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14위까지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코스닥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특정 업종도 업종이지만 좀 고르게 다 올라갔다라는 점,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시장이 좀 풀렸다라는 점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 수급을 보면 어떤 큰 변화에 좀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매수도 매수지만 어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외국인들 매도 비중이 26%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3% 그리고 이제 순매수 6,800억 그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다만 매수 종목이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우선주 포함해서 6천억 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들이 증시를 샀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 산 겁니다. 예, 삼성전자 한 종목에 좀 집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매도 쪽에서는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군들, 뭐 방산주라든가 전력주, 원전, 뭐 조선 이런 쪽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기관도 역시 오늘 삼성전자 예, 매수 집중했고, 뭐 역시 또 방산주 쪽, 조선주 이런 쪽에 어떤 매도가 들어간 게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좀 변화가 있는데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 매수한 것도 있고 2차 전지도 있지만 양 주체가 전부 반도체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반도체주가 매수 쪽에 많이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반도체 쪽 매수가 많았고 엔터주가 이제 매도 쪽에 좀 보이는 건 아무래도 오늘 뭐 하이브 회장 관련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에 아마도 이제 엔터 쪽은 조금 이제 매도 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오늘 미국 고용지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번 주 금요일에 휴장이라 목요일에 고용지표 나오는데 예상치가 비농업 일자리 11만 명, 실업률 4.3%.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만약에 진행이 되고 고용 지표가 좀 흔들리는 형태가 되면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유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 나쁘면 또 경기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 대략적으로 뭐 비농업 일자리가 너무 쇼크가 아닌 상태에서 조금 불안해졌다 정도 숫자만 나와주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 프레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감세안이 어떤 형태로 될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업종, 왜냐면 이제 감세안이라는 건 법인세를 깎아주는 거는 그 돈을 좀 덜 버는 회사들의 실적을 확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진짜 확 바꾸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애플이나 엔비디아 이런 데는 돈 많이 버니까 법인세 좀 깎아준다라고 해서 별로 티가 안 나는데 그 외 기업들은 법인세 깎아주면 티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게 이제 일종의 소외주들을 매수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감세안의 어떤 결과와 업종별
반응, 재료 노출로 또 볼 수도 있으니까 이것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분석이 있긴 한데 어쨌든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소외된 종목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이거는 뭐 증시 자체에 대한 기대가 뭐 베트남 재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오늘 그 고점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연중 고점을 넘겼거든요. 근데 고점 넘겨봐야 뭐 아직도 연중 20%도 안 올라간 건데, 삼성전자의 역할이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제가 뭐 동네 바보형 그런 표현합니다만은, 삼성전자 연봉으로 보면 연간 기준으로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보이면 그 다음에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올해 그게 되게 부진했었잖아요. 제가 120월선이면 거의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얼마 전인데, 지금 120월선 위로 일단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됐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왜 중요하냐면, 투자들 입장에서 3,100포인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선, 방산, 원전, 지주회사, 증권주 이런 거 사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움직이게 되면 주식 지금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증시에 자금이 더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예탁금이 월말 월초에 들락거리는 변동성이 워낙 커서 지금 한 방에 예탁금이 66조 원대까지 줄긴 했지만, 큰 추세로는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 하나 또 중요한 게, 제가 뭐 가끔 보여드리는 표입니다만,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만약에 10% 올라갈 때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 가치가 거의 19조 원 정도 올라가거든요. 정말 장이 좋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올리는 게 되게 좋아요. 자신들의 보유 지분 가치가 확 올라가는 계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10% 올라가면 30조 원의 그러니까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라서 다른 종목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장이고 추세를 밀어 올리려면 삼성전자 갖고 해먹고 싶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를 못 올리는 장이라면, 오죽하면 이거는 또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다. 예, 오늘 너무 좀 재료가 집중되고 또 목요일이기도 해서 뭐 위클리 만기도 겹치고 해서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좀 상승폭이 유난했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소외주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따라서 이런 종목군들의 매수가 일관성이 있는지 이것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